우리가 흔히 돕는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어쩌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나눔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기부가 진정한 기부가 아닐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기부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일,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선한 의도가 진짜 도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최근에 장애인 단체에 꽤 큰 금액을,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기부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분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엄청 기뻐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여버립니다. 이 강연가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직 아무도 도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죠. 다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니, 돈을 분명히 냈는데 돕지 않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한마디에 이 강연가의 핵심 철학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그냥 모으는 것하고 진정으로 돕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왼쪽처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의 호의나 관심을 모으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강연가가 말하는 진정한 도움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마치 씨앗을 심어주듯이 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힘, 즉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그는 이걸 강조합니다. 이런 진짜 도움을 주려면 돈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건 사람을 내 주위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열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선한 의도로 돕겠다는데 왜 그게 때로는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내면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베푸는 도움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강연가가 든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연가가 드는 예가 아주 현실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연탄을 나눠주는 거. 물론 그 순간은 따뜻하고 고맙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또 어려운 친구한테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거.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의존성을 키우고 나중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눠줄 지혜도 없이 물질로만 사람을 모으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갈 수 없고 결국엔 실망과 원망만 남게 된다는 아주 냉정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적 역량.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이 그럴 만한 지혜와 단단한 에너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의 도움이 선의를 넘어서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내적 역량이라는 거, 말은 좋은데 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연가가 제시하는 방법의 핵심 숫자는 바로 100입니다. 딱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 방법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을 정합니다. 외부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둘째, 그 시간에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르침을 들으면서 지혜를 흡수합니다. 셋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난 직후에 바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들은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뭘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매일 일지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00일간의 여정을 그냥 막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가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진짜 고치고 싶었던 나의 단점이나 나쁜 습관들을 최대 7가지까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내 문제의 뿌리다 싶은 핵심적인 문제 3가지를 추려내는 거죠. 바로 이 3가지가 앞으로 100일 동안 내가 맞서 싸우고 변화시켜야 할 명확한 목표, 즉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자기 성찰과 수행의 과정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추는 것. 나를 먼저 바로 세워야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진리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돕는다는 행위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지갑에서 꺼내는 돈이 아니라 내 안에서 힘들게 갈고 닦아 얻어낸 지혜가 아닐까요?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